종부세, 집값만 따져 과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추진. 종부세, 집값만 따져 과세한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주택자가 지금 집을 팔기가, 이런 거 생각하면은 팔기가 힘들어지지.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똘똘한 한 채보다 다주택자가 더 유리해.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 패닉에 빠져가지고 팔려는 사람들 다주택자에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똘똘한 한 채로 옮겨가면 오히려 손해가 날 수도 있어.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 집이 주식 사고 팔듯이 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한다고요. 주택과 관련돼서 매도를. 근데 이분들이 지금 정상화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 응? 종부세, 나는 이걸 갖다가 파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부분, 조세의 정감이 귀착, 늘어난 세금이 임차인들에게 전가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전세가가 이렇게 폭등한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폐지돼야 돼.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다주택자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집을 팔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겠죠. 근데 걱정되는 점은 그거야. 걱정되는 점은 이거야. 이거 이후에 이 정책 때문에 집값 폭등했다. 이 프레임 잡기가 너무 좋거든. 어쨌든 이거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 주택 수요에서 가격으로, 그러면서 임차인들에게 조세가 전가되는 부분을 차단시켜야겠죠. 그래야 임차인들도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더불어민주당, 지금의 야당에서는 어떻게든 막으려고 들 거예요.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진 못하고 지금 단기적으로 추진해 가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택수 기준이 똘똘한 한 채 부추겨. 자, 이것도 맞는 이야기야. 강남은 계속 올라가 지금. 강남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냐고.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주택시장의 정상적인 균형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음표님께서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물음표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안 팔리지 않나요?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 급매물 나와 있는 것들 있어요. 많아요. 저는 그런 것들 더 깎아서 후려쳐서 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이 급매물들이 안 팔리니까 지금 어떤 상황으로 가게 될까? 급매물 나온 건 사야 되거든. 근데 급매물마저 거래가 안 돼. 지금 상황 보면은 분명히 급매물인데 거래가 안 돼. 이런 건 거래가 돼줘야 되거든. 근데 이 급매물이 안 팔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2, 3억 깎아서 시장에 내놓을 것 같죠? 아니요. 그냥 전세로 돌려버려요. 아니면 월세로 돌려버려요. 임차를 놔버려요. 임차를 놓는 순간 지금 2+2 아직 해지 안 됐기 때문에 2년에서 4년 동안 그 매물은 시장에서 다시 나오지 않아요. 매물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 급매들이 빨리 거래가 돼야 시장에서 좀 이게 소화가 되는데 급매물들이 거래가 안 돼. 그러다 보니 이 매물들이 사라져가요. 이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매도하기가 너무 악조건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은 점차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지금 매수할 사람 전혀 없어 보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평균 전세가가 6억을 돌파했고, 평균 전세가가 6억이란 건 나홀로 아파트의 소형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중형에다가 좀 대형이라고 하면은 전세가 보통 8억에서 10억 정도 해요. 지금 서울.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집을 안 산다고요? 대기 수요들이 계속 있어요. 대기 수요들은 누적되어 가요. 이게 한 번에 폭발해 나오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은 억지로 거래량만 죽이려고 그래. 거래량 죽인 거에 대한 후폭풍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자,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경제노트님께서 급매물 이제 싹 들어갈 듯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그래요. 지금 노원에서 상승거래가 나올 수가 없는데 노원에서 상승거래가 나왔어? 급매물들이 그만큼 거친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해석도 응당이 있을 겁니다. 슈퍼닥터케이님께서 근데 물건 소화는 되긴 하는 듯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래량은 지금 모르겠어요. 7월 신고가 좀 상당히 너무 속도가 느려요. 실거래 신고가 속도가 좀 너무 느려가지고 뭐 1700건까지는 기대하기 어렵고요. 1400건 넘기 힘들 것 같아. 7월 거래량 전부 다 짓게 되고 나면요. 물론 지금 아직 뭐
4분의 1도 쉽게 안 됐는데 지금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종부세 부과기준 주택수 가격으로 똘똘한 채 과열 차단 지금 이거는 빨리 진행돼야 됩니다. 이건 빨리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빌라 400채 갭 투자 30대 세금 안내 주택 압류 세입자 발동동 빌라 400채의 갭 투자를 한 30대가 있어. 못 내지 세금. 빌라 400채를 갖다가 임대사업 안 하고 갭 투자했을 텐데 이거 종부세 무슨 수로 내나. 당연히 압류당하지. 이런 일들이 왜 벌어져. 이 사람은 어떻게 빌라 400채를 갭 투자했을까. 이거 의외로 쉽다고 말씀드렸죠. 미친 짓이지만 아니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 집 주인한테 2억 5천에 사가지고 3억에 전세 놓으면 맞춰줘. 이런 미친 시장을 누가 만들어냈냐고. 이게 정상인 거냐고. 지극히 비정상적인 시장인 거예요. 지금도 가능해. 이러한 그냥 머리에 나 총 맞았다 생각하고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 지금도 가능해. 이게 오피스텔 지금 구축 오피스텔 사잖아요. 구축 오피스텔 사면은 거의 전세가율 110%야 120%야 지금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시장이. 이게 정상 이걸 갖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깡통 전세 이야기 들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한 사람이 잘못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합니다. 제도적으로 사람이 잘못하지 않도록 제도가 올바로 서야 사람이 이탈을 하질 않아요. 제도적으로 허점이 보이게 되면 사람은 탐욕의 동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걸 노릴 수밖에 없어. 제도가 이러한 풍조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이러한 무리한 갭 투자가 어려워지도록 정상적인 시장을 만들어 가야지. 그러기 위해서라도 종부세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주택들 어떻게 돼? 가격이 점점 제 가격을 찾아가게 돼요. 지금 2억 5천에 전세가 3억 자연스럽게 3억 5천까지 집값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인 거야. 이게 세입자에게도 안전한 거야. 근데 이게 싫어? 계속 불안한 전세 살래? 에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 이건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세입자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거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와이바이님 이건 가장 중요합니다. 건전한 투자는 필요하죠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아포유가 이야기한 부분은 아포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있다. 왜? 너무 진입이 쉬우니까. 일확천금을 노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주변에 그렇게 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 많이 보이니까. 그러면 사람은 해요. 제도적으로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도덕성에 그러니까 좌파들의 문제점은 인간의 도덕성의 많은 부분을 갖다가 요구를 해. 근데 우파들의 판단은 뭐냐면은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제도적으로 이런 일탈들이 나오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우파예요. 좌파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근데 우파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일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러한 일탈이 나타나지 않도록 막는 게 바로 우파예요. 그 기본은 법치주의고요. 좌파에서는 착한을 정말 좋아해. 착한 사람. 우파는 정반대죠. 착한 사람을 싫어하지. 이게 나쁜 게 아니야. 착한 사람이란 건 뭐냐? 이용당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손해보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야. 이걸 양성하는 정부를 싫어하지. 우파들은.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좌파 우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완전히 거꾸로 됐어. 오히려 서민들을 위한 것은 우파들이거든. 착함을 강요한 건 좌파거든. 조정현께서 그렇게 도덕성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도덕성이 거지 같음 크크크크 하고 말씀해 주셨고 자 거래 절벽에 들이운 하우스푸어 그림자 걱정 많이 해줘. 언론사들 참 고마운 분들이야. 언론사들. 그런데 하우스푸어 걱정하시기 전에 렌트푸어부터 걱정해 주셔야 될 거예요. 경향도 참 착하네. 참 착해. 그렇게 싫어하는 집 가진 자, 경향 집 가진 사람 되게 싫어하잖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을 갖다가 걱정해 주고 있어. 참 착한 경향 신문입니다. 자, 다음 법원 종부세 유연성 없다. 납세자들 1심 패소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법원 가가지고 좀 약간 집회도 하시고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법원에서 종부세 유연성 없다라는 판결이 났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여기서 법원에서 종부세 유연을 갖다가 내려줬다면 사실 윤석열 정부의 정말 큰 부담이 덜어지는 건데
법원에서 이걸 막아버렸네. 이건 충분히 이거는 법률적인 다툼이라기보다는 이건 판사들의 재량권이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제가 법률 관련돼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저는 이 조세 법률주의 위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이 됐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일단은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안타까운 부분이고, 만약 종부세 지금 납세자들 종부세 유연 판결 받아냈다면 참 윤석열 정부한테 아주 어깨가 상당히 가벼워지는 상황이 될 텐데,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